내일 우리 시장의 힌트, 오늘 밤 뉴욕에서 찾아보시죠. 마켓디너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빅 이벤트였죠. 바로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 우리 시각으로 약 30분 전에 발표가 났는데요. 이거를 좋게 해석해야 할지 나쁘게 해석해야 할지 조금 애매합니다. 고용이요, 둔화가 되는 걸 넘어서 고용 쇼크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우선 7월 고용 보고서 두 가지 부문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 이거는요, 농업을 제외하고 이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달 동안 얼마나 늘었거나 줄었는지 보여주는 고용의 성적표 개념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도 알고 있는 미국의 실업률. 여기에서 우리에게 쇼크를 안긴 건요, 바로 이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였습니다. 이게 예상치가 플러스 8만 5천 명이었거든요. 이 8만 5천 명이 새롭게 채용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플러스는커녕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만 3천 명. 이거는요, 예상치를 단순히 하회한 걸 넘어서 아예 고용이 풀썩 꺾여버린 것이죠. 자, 실업률을 보자면요. 실업률은 살짝 엇갈린 신호가 나옵니다. 예상치가 4.2%, 실업률이 높을수록 이 고용이 둔화됐다는 신호인데 실업률은 실제치가 오히려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오는 쇼크가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쪽에 더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네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주목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당 임금 관련된 지표인데요. 미국에서 이 한 사람당 과연 얼마를 받는지 말 그대로 평균 임금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거든요. 예상치 대비해서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임금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고용은 쇼크 수준으로 큰 폭으로 꺾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있구나. 한마디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시장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랑 달러가 지금 하락 중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연준이 금리 인하 쪽으로 이 무게추를 옮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고용 둔화를 넘어서 고용 쇼크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당장은 나스닥 선물이 0.5% 상승 중이고 코스피 야간 선물도 3%까지 상승폭을 늘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이 아무리 배드뉴스 이즈 굿이라고 나쁘게 나왔지만 너무나 나쁘게 나온 탓에 이게 장중에요. 해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리 인하 해주겠지 이렇게 하고 기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조금 몇 시간 지나고 나면은 이거 경기 침체 우려감이 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해석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점 오늘 장중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 뉴욕 증시, 과연 우리 시장에서 남긴 마지막 힌트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 NXT 상승 하락 종목 차례대로 보시죠. 가장 먼저 코스피 상승률 종목 상위 종목입니다. 애프터마켓 기준이고요. 확실히 오늘도 유통, 식품 이런 내수 소비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2차 전지 그리고 에너지주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네요. 이어서 코스닥 상위권 이 종목 보시죠. 자, 코스닥에서는요, 확실히 2차 전지 밸류체인 종목들이 상승률 상위권을 장악했습니다. 워낙 오늘 장 전부터 강하게 끌어올렸었던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애프터마켓에서도 그 온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흐름. 저희가 그 호재는 어제 이 시간에 미리 체크를 해드렸었죠. 자, 거기다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종목 추가로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업종 전반에서 개별주 중심의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뭔가 특정 섹터가 뚜렷하게 하락하지는 않는 흐름이네요. 역시나 오늘도 순환매가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하락 종목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만나보시죠. 코스닥에서는요,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름을 많이 올렸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약 12%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이외에도 SPG 로봇, 그리고 현대힘스, 조선기자재 등 다양한 이 고밸류 성장주들 중심으로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왔었다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 장에서의 이런 마지막 움직임 내일 장에서 그대로 이어질까요? 마켓디너 출발합니다.
30분 전에 미국의 7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다행히 시장 반응은 좋은 편이네요. 코스피 야간 선물 3% 이상 이 상승폭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금요일 밤 이분과 함께 해봐야겠죠. 마켓이너 지난 시즌의 우승자 여승재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긴 하겠지만요. 고용 보고서 생각보다 쇼크 수준으로 안 좋게 나왔네요. 뭐 시장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호재겠죠, 이게? 네, 지금 일단은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네. 반응은 나쁘지 않아요. 반응은 나쁘지 않은데 또 이 부분이 또 어떻게 해석이 될지는 네. 주말에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서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일단 상승폭 확대해가고 있는 움직임이네요. 이런 분위기가 좀 다음 주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는 게요. 8월 첫 주에 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8월 첫째 주 누적 수익률이 승부주로만 해서 78%가 나왔어요. 네. 주로 네 가지도 아닙니다. 5가지 종목들이 주역이 되셨었죠. 네.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7월 달까지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지만은 이제 8월에 이제 반등을 주면서 대응하기가 너무나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준비하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왔고, 이 현금 비중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번에 잘 또 하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단기 매매에 또 몰입하셔서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보유하신 종목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현금 비중 잘 챙기셔서 단기 공략은 이제 3분기 실적 개선 종목들 위주로 좀 잡아가신다면은 또 좋은 결과 또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하반기 힘내셔서 2026년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금 8월 인제 첫째 주가 막 지나가는데 단 5거래일 동안 78%의 수익률이라니 오늘 한 시간이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겠네요. 자, 그럼 뒤에서 잠시 더 자세하게 보기 앞서서 오늘 시장의 마지막 이 힌트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NXT 상승 종목, 특징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BGF 리테일. 이 친구요. 왜 이렇게 애프터마켓 이 상위 종목의 이름을 좀 자주 올리죠?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는요. 네. 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굉장히 긍정적인, 기술적으로도 아주 이쁜 차트를 만들고 있고 실적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호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 2조 4,26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849억 원으로요.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23%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 그리고 시장에서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부분은요. 22년, 23년 영업이익이 3%대였는데 그 영업이익률 3%대를 이번 연도에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추정,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편의점은 마진이 그렇게 좋은 사업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냐 3%냐 이 1% 차이만으로도 굉장히 큰 평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GF 리테일뿐만 아니고 GS 리테일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광객 증가와 함께 또 영업 환경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긍정적인 또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최고가 기록한 이후에는 좀 기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는 기준 가격 잘 잡아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BGF 리테일 확실히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LNF, 이 친구는 조금 독특했죠. 이제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애프터마켓에서까지 두 자릿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흑전을 했다라는 거에 시장은 주목한 거죠? 그것도 실적 플러스 어제의 2차 전지 호재.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좀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기의 흑자 전환인데 시장 컨센서스는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네. 해석을 어떻게 했냐 하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분기 대비해서는 플러스 20% 그리고 연간으로는 플러스 70%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8억 원 기록을 했는데요. 분기에는 마이너스 82%지만은 연간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실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적자를 줄이거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출할 양, 이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양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 테슬라의 주요 공급사이기도 합니다. 해서 4개 분기 연속 최고 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LFP 양극재 이런 부분들이 사실 LNF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삼성 SDI와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이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와중에 또 이번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서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LFP 양극재 쪽으로의 이런 긍정적인 투자 심리도 같이 우호적인 작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LNF가 저한테는 사실 좀 아픈 손가락이었기도 했습니다. 제가 마켓 디너에서 손절을 한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2차 전지 보유하시면서 손실 분이 중이신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마켓 디너 진행을 하면서 그 적은 손실, 마이너스 15% 이하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손실을. 만약에 그때 손절을 하지 않았다라면 지금까지도 아마 손실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당연히 조정 추세를 좀 벗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LNF 보유를 하신 투자자분들은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진바닥은 아니지만 가바닥이라든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매수 평단과 매수 비중을 좀 조절하실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10만 원 가격은 저항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에서 저항받고 8만 원에서 7만 5천 원 가격 사이를 지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확인하에 가시면서 또 추가 매수나 매수 평단 이런 부분들을 관리 조절해 가신다라면 이후에 한 12만 원, 14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보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자세한 대응 전략은요. 제가 2차 전지 종목들, 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이런 부분들 오픈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NF는 확실히 두 가지 모멘텀이랑 실적이 같이 받쳐주다 보니까 오늘 또다시 두 자릿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실망스러웠던 친구도 있었죠. 이제 세 번째 네이버인데요. 오늘 그냥 매출만 봤을 때는 사상 최대치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주가 반응은 결국에 마이너스 6%대 하락으로 또 애프터마켓을 마무리를 지었었죠. 영업이익 이게 꺾인 게 좀 문제가 된 건가요? 글쎄요, 제가 이제 오늘 네이버 실적 발표 봤고요. 네. 또 그분도 분석을 했고, 컨퍼런스 콜 내용도 정리를 해서 공부방에 올려드리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는요, 2분기 역대 최대 매출, 그러니까 언론 뉴스에서는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주가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까지 네.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뉴스를 보는 것과 주가의 흐름이 정반대 이런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대응하시기가 매우 어렵죠.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드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5,203억 원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예상치가 5,784억이었습니다.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 영업이익이 이제 예상치 또 컨센서스보다 조금 많이 덜 나온 부분을 제가 좀 보니까는요, 영업 비용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네. 연간 대비해서 비용 측면에서 거의
플러스 20% 가까이 19.8% 정도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출 증가율 16.2%보다 더 빠르게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을 좀 깎아먹었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또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던 그런 비용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컨콜에서 실행형 AI 서비스 성과를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존 검색 광고 대비 클릭 전환율이 3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 전환율도 3배 이상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 네이버 AI 검색 광고 매출은 검색 광고 매출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광고 지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처음 숫자로 찍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네. 제가 이전에도 8월 초에 주투회에서 이 네이버를 매수 의견을 드린 바 있었거든요. 화요일 날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23만 원 위로 24만 원 가격은 저항 가격이기 때문에 급등 시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히려 실적 발표 나오면서 급락을 해서 가격적인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방에서도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이 현재 21만 1,000원, 21만 원 가격서부터 해서 한 19만 5천 원, 19만 원까지도 저는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다, 가격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분들, 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이 가격 구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발표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아쉬웠던 네이버까지 만나봤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여승자 파트너님과 방송 끝나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음 주 시장의 힌트 한번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을 흔들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 판을 흔들 이슈, 8월 둘째 주에도요, 어마어마한 일정들이 대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죠. 7월 CPI부터 MSCI 관련해서 이 우리나라의 편입 가능성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분기 리뷰가 있습니다. 또 빌 게이츠의 방한 소식까지 각각의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고용이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 분위기를 다음 주에 이제 물가 지표가 좀 받아줄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네요. 일단은 뭐 주 초반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항상 저는 이제 주말이면은 다음 주 증시 스케줄을 꼭 챙겨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간 기준 이런 시황을 어떻게 제가 이제 위험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기준을 잡아가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금요일 날 좀 전해드리게 돼서 또 기분 좋게 생각을 합니다. 8월 둘째 주 다음 주 증시 스케줄 주 초, 주중, 주말 사실 이 부분만 말씀을 드려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부분인데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TSMC 7월 매출 발표가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매출도 중요하지만 TSMC에서 이제 3나노 웨이퍼 투입량이 18만 장 조기 달성할 전망이다라는 부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 측면에서는 이 파운드리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유하셨거나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려는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가 공모 청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공모가가 150.8 위안이고요. 한화로는 약 한 1조 2,861억 원 조달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4,044만 6천여 주를 좀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 가치가요 610억 위안, 우리 한화로는 12조 8천억 원이에요. 이번에 창신 메모리 이제 상장하게 되면서 시총에 대한 고평가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보니까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 로봇 기업이죠. 시총이 약 9조 원이에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시총이 약 4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유니트리가 상장하면서 기업 가치가 약 12조 8천억 원 정도 평가를 받는다고 하니까 글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국내적인 로봇주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으니까요. 다음 주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좀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창신 메모리 MSCI 중국 전지수의 공식 편입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에요. 악재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미치는 좀 수급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글로벌 반도체 자금 일부가 이 창신 메모리로 분산되는 효과를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신흥국 ETF하고 패시브 자금이 창신 메모리로 의무적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인데 단기적 관점이에요.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 부담을 좀 투자 심리에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 TSMC의 웨이퍼 투입량과 함께 창신 메모리의 MSCI 요 편입,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급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주의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네. 미국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요. CPI죠. 그렇죠. 네. 네, 지난번에 좀 긍정적인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고용 지표와 함께 주중에 CPI가 또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훨씬 완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시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MSCI 분기 리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이제 삼성 E&A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삼성증권,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이 전기 변경해서 교체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부분은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또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주말입니다. 주말에 빌 게이츠 방한, 요 SK와 HD 현대, 국내 기업과 미팅, SMR 이런 부분들이 또 화두에 오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이 테라파워 프로젝트에서 국내 기업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또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빌 게이츠 방한 여기랑은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젠슨 황이랑 좀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는 막상 방한을 하니까 이제 새로운 물량이 좀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도 좀 비슷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때 쟁슨왕 CEO하고 이제 빌 게이츠하고는 조금 네. 시장에서 좀 차별을 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어떤 되는데요. 식으로요? 글쎄 그때는 이제 오기 전서부터 굉장히 피지컬 AI나 이런 부분 시장의 관심을 워낙 많이 받아 반면에 지금은 빌 게이츠가 방한하는 부분은 지금 테라파워 이미 이쪽으로 SMR 쪽으로 좀 그런 쪽으로만 좀 테마가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좀 약간 제한적으로 약간 테마성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 이슈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슈 한번 열어보시죠. 네, 8월 첫째 주를 단 세 글자로 요약한다면 순환매였습니다. 처음에는 AI에서 시작됐었던 이 돈의 흐름이 이어서 반도체를 거쳐서 2차 전지까지 끌어다 온 지금 현재의 상황인데 과연 다음 순환매 주자는 누가 될까요? 바로 파헤쳐 보시죠. 확실히요, 이 레버리지 보완책이 좀 강하게 2차가 발표된 이후로 순환매가 본격적으로 좀 돌고 있는 그런 시장이죠. 이게 좀 다음 주에도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네, 한동안은 이런 순환매가 어떤 뭐 규칙성을 가지고 보여주지는 않겠지만은 네. 순환매 장세가 한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보시면 코스피가 마이너스 5.1%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 10%대 강한 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만 봐도 시장의 분위기가 이전 극심한 불균형, 쏠림에서 다시 키를 맞춰가는 시장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반등장에서 또 수익을 잘 또 가지고 오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수익을 잘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는 눌림목, 기다리는 매매가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테마가 움직이는 때마다 따라가시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게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환매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고 기다리는 매매를 하시면 더 효과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많은 테마들이 움직였는데 큰 측면에서 보면은 AI 로봇 그리고 광통신, 통신. 광통신도 이제는 막 세분화가 됐어요. 광통신이 있고 위성통신이 있고 5G, 6G 이렇게 좀 나눠지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또 광통신이 좀 많이 이제 부각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주중에 한번 움직였고 또 전력 인프라 그리고 소비 금융, 에너지, 2차 전지 이런 순서로 이번에 좀 움직인 것을 파악할 수 있겠는데요. 중심 강세축, 순환매의 특징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했을 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런 순환매를 통해서 다음 주에 어떤 테마, 어떤 섹터가 또 차례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2차 순환 여부, 2차적으로 이번 주가 1차라면 다음 주에 2차적으로 볼 수 있는 테마, 로봇, 피지컬 AI 이 부분하고 반도체 기판, 그리고 CXL, 그리고 전력 설비 전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후발 테마도 좀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니 해도 2차 전지, 이 금쪽이들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쪽으로 좀 유효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짧게 반도체 단은 좀 어떨 걸로 보세요? 반도체 단 조금 더 쉬어가는 움직임이 다음 주에도 계속적으로 나올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창신 메모리의 MSCI 편입, 네. 그리고 TSMC의 그 웨이퍼 투입량. 그래서 주 초반에는 조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는 수급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또 실적이 좋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좀 미약한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이중 바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여럿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또 반등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공개 방송에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오시면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구나 이런 부분들 또 체크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의 다음 주 힌트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8월 첫째 주에 누적 수익률이 78%가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또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한번 포트폴리오를 보자면요. 이게 승부주로만 기록된 누적 수익률인데 파이낸텍이 14%, 삼성전자로만 27% 수익이 나왔고요. 롯데 정밀화학이 10%, 스튜디오 드래곤이 단 하루 만에 16%대 슈팅을 보여줬죠. 거기에다가 이제 코오롱 인더까지 10%, 기본적으로요. 짧게 움직이지만 10%에서 20%대 두 자릿대 수익률 보인 종목이 5종목이나 나왔습니다. 자, 이 앞으로 다음 주에 공략주들 그리고 히든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을 통해서 여승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이 마켓디너의 저번 시즌의 우승자, 이번에도 똑같이 수익률 대결을 하셨으면 또 우승을 하셨을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지금 성적표가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공개 방송도 함께 진행을 해주시고 계신데 고용 이 보고서가요. 워낙 조금 쇼크 수준으로 나와가지고 이걸 시장이 주말 동안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마다 전략 새롭게 확인을 하셔야겠죠. 매일 오전 8시 30분마다 저희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전략 매일매일 짜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뒤에 열릴 미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이곳은 마켓디너입니다. 네, 8월 7일 금요일 지금 시각 오후 10시 29분 현재 뉴욕 증시 개장까지 약 30초 남은 상황입니다. 바로 원자재 상황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입니다. 0.3% 거의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7원 이상 큰 폭으로 내리고 있네요. 국채 금리도 내려가고 있고요. 달러 환율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에는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오늘은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죠. 참고로 지금 송출되고 있는 정보는요. 지금 이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 9시 30분 기준입니다. 0.4bp, 1.6bp 어쨌든지 간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하긴 했는데 지금 시각은 하락폭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bp 이상 급락하고 있고요. 2년물의 경우에는 6bp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7월에 고용보고서가 9시 30분 기준으로 우리 시각에 발표가 됐는데 이게 고용 둔화를 넘어서 고용 쇼크 수준으로 고용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 시각 3대 지수도 역시 여기에 반응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0.1%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이 오늘은 강한 움직임 보여주네요. 0.7% 상승 출발하고 있는 나스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기술주랑 성장주에 조금 더 우호적인 여건이 마련이 되겠죠. 전방위적으로 호재는 맞지만요. 특히나 기대감에 실려서 움직이는 나스닥 위주의 종목들이 더 호재를 받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덕분에 지금 이 시각 나스닥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섹터로 봐도 오늘 나스닥 중심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반도체, 메모리, 장비주들이 지금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AWS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폭발적인 AI 수요로 인해서 서버 용량을 굉장히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부에서 내부 엔지니어들에게 컴퓨팅 사용량을 절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AI 수요 너무 많으니까 컴퓨팅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고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엄청날 것이다.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지금 이 시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약 3%대 강세 중입니다. 반대로 금융과 필수 소비재, 통신, 유통과 같은 방어주들은 오늘 다소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네요. 오늘 독특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바로 또 태양광주, 굉장히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의 15%의 관세와 최저 수입 가격을 설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저번에는 이게 검토 단계였다면 이번에는 최종 서명을 마친 단계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퍼스트솔라가 약 5%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특징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현재 강보합 출발하고 있는데 이 AI 조직을 실리콘밸리 본사로 옮기는 대대적인 개편을 이루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요. AMD가 또 오늘 강하게 약 3% 가까이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AI 추론칩 스타트업 탈라스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사이버 보안 업체죠. 클라우드 플레어도 오늘 두 자릿대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비트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의미겠죠. 거기에다가 3분기 가이던스까지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 전일 흔들렸었던 소프트웨어주들에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에어비앤비 숙박 예약 업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업체죠. 오늘 7% 이상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웬디스, 미국의 대표적인 햄버거 패스트푸드 체인이죠. 지금 급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 실적 자체는 예상보다 좋았지만 매출 감소와 연간 가이던스 철회가 상당히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8월 7일 금요일 뉴욕 증시 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더욱더 깊은 이야기 글로벌 이슈 브리핑에서 이어가시죠.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요. 고용이 박살이 났습니다. 물론 시장은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긴 한데 이게 또 익숙한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한 며칠 지나면은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시장이 패닉 오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도 좀 있는데요. 네,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숏 포지션을 가진 세력들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롱과 숏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활용을 하려면 얼마든지 경기 침체 쪽을 또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네. 어닝 쇼크인 것은 맞죠. 어닝 쇼크인 것은 맞고 이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그 실업률이 조금 예상치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것은 경기가 이제 좋다라는 거거든요. 실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그렇죠. 것이니까. 고용이 견조했다라고도 해석할 그렇죠, 수 그렇죠.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비농업 취업자 수의 어닝 그 쇼크를 실업률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조금 제한적으로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미국은 워낙 이제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그쵸. 서비스업. 그런데 제가 이 부분 지금 경제 지표 발표된 거를 지금 체크를 해 보다 보니까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전년 비해서 늘었어요. 이 부분은. 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해서 너무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몰아가기에는 지금 비농업 취업자 수의 쇼크이긴 하지만 네. 경기 침체 쪽으로 몰아가기에는 또 반면 이제 좀 방어하는 지표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패드워치 툴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죠. 그쵸.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텐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인상 가능성이 54.9%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고용지표 나오기 전에 확인한 수치가 54.7. 네. 조금 떨어졌어요. 인상 가능성이. 그런데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는요. 엄청납니다. 인상 가능성이 네. 40%로 내려갔어요. 순식간에 15%포인트 내려간 거네요. 동결 가능성이 45.3%에서 네. 60%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경기 침체보다는 금리, 통화정책 방향성에 있어서 9월에 동결 가능성이 대폭 증가했다. 이런 부분은 성장주, 또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나쁘지 않았잖아요, 주가 흐름들이. 네. 그런 쪽으로 다음 주에도 좀 매수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또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서 네. 또 주말에 또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드리겠지만은 일단 분위기는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긴 하지만요. 또 이제 월드컵 끝나고 고용이 크게 한풀 꺾이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월드컵을 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좀 많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고 끝나면은 그 사람들을 해고를 하게 되니까 이런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런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거 이미 나왔던 재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저번에는 검토 수준이었다면 오늘은 완전히 거기다가 서명을 했습니다. 이 수입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에다가 1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데 다시 한번 태양광주들 다음 주에 추가적인 반등 이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 그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왠가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이전에 제가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 경제를 좀 많이 압박한다라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요. 일단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국산 저가 공세 차단에 따른 미국 현지 생산업체의 수익성 개선 기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업체라고 해서 국내 업체들이 다 수혜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8월 6일 현지 시각입니다. 네.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 근거로 해서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관련 파생 제품의 15% 관세 이 부분을 이제 말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최저 수입 가격을 설정을 했다라는 것 같아요. 최저 수입 가격.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이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직접 약화시키는 조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단순히 이 15% 관세보다는 그 최저 수입 가격을 설정을 하면서 가격 하한선이죠. 이 부분을 설정하면서 미국에서 일정 가격 밑으로는 판매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결국 중국산 저가 제품과 경쟁을 해야
어떤 이 미국 생산업체들의 이 ASP 마진 방어가 쉬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인데요. 미국 내 폴리실리콘 그리고 웨이퍼, 셀, 모듈 이런 공급망 구축을 유도하는 산업 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 이제 하나큐셀 그리고 또 퍼스트솔라, TI 에너지 이런 부분 기업들이 또 환영하는 이런 공개적으로 환영 메시지를 이제 내놓기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결국 이 중국의 태양광, 미국, 비중국 공급망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정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다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이번 조치가 중국에만 적용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한국,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소재, 실제 관세, 면제 조건은 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런 관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수입을 해놓으면 재고를 또 쌓아놓으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하실 수도 있는데 12월 4일 이전 재고 쌓기 이런 부분을 네. 감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이 12월 4일로 유예된다 이거를 좀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런 빈틈까지 놓치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기업들 외에도 또 이제 OCI 홀딩스가 사실 오늘 관련주 상승률 1위였거든요. OCI 홀딩스는 또 어떻게 봐주세요? OCI 홀딩스는 이전에도 제가 이제 마켓 위너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큐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솔루션이 훨씬 좀 긍정적인 또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요. 하나솔루션 유상증자 이런 노이즈도 있었지만은 그쵸.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주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게 이제 12월에 시행이 되는 거라서 너무 급하게 추격하지 마시면 좋겠고 눌림목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눌림목 기다리는 매매를 하시면 더 좋은 결과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격하고 따라다니시면 피곤하고 지쳐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매매가 유효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행 시기가 12월 4일로 유예가 됐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무리한 이 추격 매수는 조금 삼가시라 기다리는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다음 주에 우리가 담아봐야 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만나보시죠. 파트너님, 제가 오늘도 히든주 여쭤보기 전에요. 이 자랑을 잠깐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8월 지금 첫째 주가 벌써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 5거래일이 지났는데 이 5거래일 동안 수익률이 벌써 78%. 5개 종목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두 자릿대 수익률이 나왔어요. 가장 먼저 한번 이 친구 보도록 할까요? 롯데 정밀화학. 벌써 10% 이상의 엄청난 슈팅이 나왔네요. 네, 삼성전자랑 같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제 삼성전자는 오픈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롯데 정밀화학은 히든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투자 포인트 이런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 롯데 정밀화학의 포인트는 제가 이 당시에 설명드렸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다른 여타의 종목들은 6월의 저점, 7월의 저점을 다 하향 이탈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롯데 정밀화학만큼은 그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고 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의 신호, 상승 레이더 시스템의 신호를 계속 찍어주면서 나는 튼튼하다라는 것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공개 방송하면서 매수 가격 쫓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고 44,000원 가격에서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8월 4일 날 그러니까 시장 영향을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큰 조정도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또 급등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8월 4일서부터 연속 양봉 4개를 만들어가면서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였고요. 단기 저항 가격을 벗어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6월 고점 가격
5만 원 위로 한 5만 2천 원 가격까지도 좀 노려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목표 가격을 설정해 가시면서 또 홀딩하는 기준 가격을 설정해 가시면서 수익은 좀 더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전략, 이런 전략이 지금 시장에 매우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롯데화학정밀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틀 전에 공략을 해주셨는데 히든주로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게 네. 또 단 하루 만에 16% 상승세를 그대로 또 안겨줬어요. 네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략을 하신 거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실적 관련해서 네. 실적 발표 예정이니까 이 부분을 좀 가지고 가자,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매수 타이밍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매수 진행하면서 또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또 오늘까지 또 저항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거래량 증가와 함께 또 23,000원, 4,000원 저항 가격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제가 기준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홀딩할 수 있는 기준, 또 분할 매수로 분할 매도로 수익을 또 일부 챙겨가는 전략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홀딩입니다. 홀딩을 하면서 조금 더 수익을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또 마지막 종목 어제 말씀드렸던 코오롱 인더까지 코오롱 인더 이어서 어제 히든주도 오늘도 10% 상승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10%가 나왔느냐 시청자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차트상으로는 오늘 2.25%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오늘 공개 방송하면서 지금 시장은 위에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엄청 강조해 드렸어요. 그리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폭을 넓게 잡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6,000원서부터 해서 54,000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장중 최저가가 53,900원이에요. 53,900원. 그러니까 56,000원서부터 해서 54,000원까지 예, 호가의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은 매수 평단이 55,000원이 될 것이고요. 55,000원서부터 해서 오늘 장중 최저가는 6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 실적 발표 나오면서 6만 5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굉장히 성공했다.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날카로웠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역시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요. 다음 주까지 홀딩에 가시면서 수익을 좀 더 가져가시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실적까지 잘 나왔군요. 이제 오늘 히든주가 너무 궁금한데요. 히든주 이거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에서요. 저희 파트너님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27%의 수익률을 안겨줬었던 그 종목이 또 네, 이제 맞습니다. 재매수에 나선다시고요. 어떻게 네. 하면 좀 같이 제가 함께할 수가 있을까요? 앞서서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이중바닥 만들어가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술적으로. 근데 이 종목이 2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발표했어요. 검사 장비 종목인데요. 경쟁사들 이 영업이익률 평균이 한 11%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영업이익률 22%를 찍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됐고요.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또 수익 나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이 히든주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화면 하단 참고해 주셔도 괜찮고요. 자세한 매매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저희 매일 아침 오전 8시 30분마다 파트너님의 공개 방송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함께 마련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너무 아쉽지만 저희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여승재 파트너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목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이데일리온 소속 파트너들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런 사칭 사례에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더 유익한 소식 가득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